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촌스런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농막 짓기보다 먼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땅, 농촌의 땅을 살 때 어떤 땅을 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항상 제가 찍을 때마다 주변에 이제 물 있는 계곡 옆을 이제 많이 찍다가 보니까 영상 첫 화면부터 물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분이 좀 계셨어요. 그렇지만 또 좋다는 분이 더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농막을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출입로가 좋아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지방도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곳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도로를 보실 때,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토지들이, 주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그런데 각각 뭐 50평씩, 100평씩 내놓고 이래서 길을 이렇게 했고, 이거를 할 때 이제 군에서 요거를 전부 다 사용 허가서를 받고 토지주들한테 사용 허가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통 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도로를 파악하실 때 포장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면 이건 지방도고 군도입니다. 네, 지방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막힐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땅을 판다, 땅이 이렇게 농막 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방송들을 보시고 이렇게들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도로에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차를 타고 휙 지나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냥 대충 판단하시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름값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름값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밥값 했다 할 정도로 와서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지나가시게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손바닥만 하고 땅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의 시각을 따라서 제가 그 시각에서 그대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저런 땅이 있구나. 아유, 손바닥만 하네. 저게 100평이야? 아우, 100평이 아니라 한 10평 밖에도 안 되겠네. 네, 이렇게 지나가죠. 네, 이렇게. 저기는 이제 개울로 내려오는, 요런, 돌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 개울은 보지도 못하고, 요건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보여드릴 테고요. 그렇게 이제 농막을 하시겠다는 분, 또 그리고 요즘 이제 쉼터가 유행이잖아요. 쉼터를 하시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시각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저런 식으로 무슨 고문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러면 저거 오폐수인데 저렇게 더러운 물이 나와도 되겠느냐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그냥 돌멩이만 보이고 황량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런 뭐 돌멩이도 그냥 돌멩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도로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토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토지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연 조건을 주변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만 보느냐, 그 두 가지 시점에서 보신다면 두 가지 다 만족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추천하는 관점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래도 계곡 풍경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토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좀 전에. 그러면 내려가서 잠깐만 내려가서 시각적으로 요거 요렇게 들여다 본다면은 자연석이 이렇게 좋게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수량도 풍부한 요런 이제 계곡이 끼었다. 내 땅이 이제 계곡을 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무형의 자산이고,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것을 나는 그래도 즐길 권리가 있는 거죠. 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천천히 요렇게 내려가 보면, 보통 보면 뭐 좀 뭐랄까 좀 위험하다, 너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위험한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내려가잖아요. 잠깐 보실게요. 이제 그 시청자들의 시각에서 그냥 지나갔을 때하고 계곡으로 잠깐 내려갔을 때하고 시각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가치를 특히 그 시골의 농촌의 그 토지들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그 값어치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심지어는 80% 이상을 뭐 사실상 땅값이라 해요. 얼마 됩니까? 뭐 비싸봐야 뭐 분단위 같은 경우 좋은 땅이라 해봐야 한 5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50 사이 요즘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땅값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주변 여건인데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각 차이를 실제로 시각을 환경에 초점을 두신 분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전에 한번 제가 폭포를 만들었다 그랬죠. 요거 그때 이제 막 금방 만들어 놓고 나서 막 흙탕물이었잖아요. 예, 좀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돌멩이 두 개만 갖다 놨더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연은 부지런하게 이제 모래를 한 이틀간 모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맙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가 좀 바닥이 좀 지저분했는데 또 자연이 고맙게 여기도 모래로 또 금모래를 쫙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더럽다 그래서 자연이 또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게 샘물입니다. 예, 요 샘물 요거 마실 수도 있고요. 예, 식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샘물이에요, 샘물. 이렇게 해서 이런 샘물이 있으면 요거 활용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땅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데요. 땅만 보러 오셨다면은 그냥 저 평야가 낫지 않나요? 평야? 그냥 그 곡창지대. 그런데 이제 밭 한 중간에 평평하고 그냥 지평선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조금 이제 오늘 다시 공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 샘물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좀 전에 아까 제가 오면서 까만 그 배수관을 통해서 오폐수가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인데 저긴데 보시면은 저게 이제 마셔도 되는 맑은 물입니다. 근데 실상은 맑은 물이고 마셔도 되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는 똥물로 보겠죠. 똥물. 그쵸? 그런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날씨가 조금 맑아서 여기도 이제 물도 엄청 맑아져서 깨끗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땅을 산 이유가 이렇게 이제 장독대도 갖다 놓으시고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김치를 담아서 땅에 묻으시겠다. 그래야 김치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서 하셨고, 전번 주에 오셔갖고 이렇게 이제 가을 배추를 이렇게 심어 놓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걸음 안 져도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좀 깨끗한 환경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정말 자연 그대로 다 돌아간 그런 상황. 예, 보시면은 물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연은 또 자갈까지 이렇게 또 퍼와서 자갈도 이렇게 깔아줬어요. 자연이 예쁘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원을 꾸미려고 해도 사람이 하면 이런 자연적인 멋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예쁜 이런 그 자연 암석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래 같은 경우는 정말 맑죠. 예, 금모래입니다. 금모래. 금모래를 이렇게 자연이 바닥에다 쫙 깔아줬어요. 예,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토지를 살 때, 아무래도 힐링 목적이고, 그리고 뭐, 누가 농사만 짓기 위해서 한다면은 정말 곡창지대의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러나, 뭐, 농사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힐링의 목적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농사는 이제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해보니까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열매는 한 60개에서 100개를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재미도 있죠. 재미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공터에 넓은 이제 공터에 전부 다 몇 고랑 더 해갖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참깨도 심고 이렇게 해서 채소도 심고 이러다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물론 뭐 이걸 해서 수확을 해서 돈 벌려고 한다면은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정신건강 아니겠습니까? 정신건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차피 힐링하는 거, 땅 볼 때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정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차분한 이런 땅에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위치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땅 한 10평에서 20평 없어지는 건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자연 조건이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자연 조건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그걸 해서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보시고 이건 만들 곳도 없네. 그냥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서 이걸 사셨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제일 빼놓고 다른 땅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땅 뭐 5평, 10평 더 많고 한쪽에 뭐 국유지가 끼어서 한 뭐 조금 더 쓴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해봐야 한 10평 더 한다고 해봐야 뭐 얘 25만원 잡으면은 10평에 250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만은 250으로 이런 자연을 내가 소유라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진짜 우리 만지고 이렇게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물에서 손도 씻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축복이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몇 천만 원 갖고 돈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이렇게 꾸준하게 물이 흘러가고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토지 가격보다 오히려 이게 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분은 그러니까 자연의 축복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막 제작에 들어갔는데 요 농막을 한 20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저기 김치단지 뒤쪽에 거기 지금 나무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농막이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냥 사례를 토지 매입 사례를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저 나무 있는 거는 제가 데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이제 그 땅 같은 게 보통 보면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위쪽에 선이 저게 이제 토지 경계선이에요. 저기서부터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가 이제 토지 그건데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경사면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사면 있는 게 뭐 많아봐야 10평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잠식된다 하더라도 100평에서 10평까지 이렇게 막 잠식하려고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 보면 여기가 귀퉁이가 저기 앞쪽에 있는 돌멩이 저거하고 저 뒤쪽에 있는 지금 산에 박혀 있는 그 암석인데 저 암석하고가 사실상 여기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평에서 많으면 7평 정도 이렇게 로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6평, 7평을 불평하기보다 이런 돌멩이를 사실상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팔지도 않아요. 이렇게 큰 거. 저 산에서 이렇게 박혀서 내려와서 뿌리가 박힌 건데 저것도 큰 돌멩이가 박혀 있는 건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위쪽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산에서 나오는 거 이게 저걸 좀 띄어갖고 돌멩이도 이렇게 쌓아봤는데 윗면이 조금 뭐랄까 매끈하지 못해요.
그러나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모래 성분이라 다행히 마사토라 지금 뭐 물이 아무리 와도 여기에 뭐 고이거나 이런 거 없더라고. 자연 다 스며들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파라솔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저거는 이제 따로 빼놓고 여기에다 데크를 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연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 볼 수 있는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이제 그런 로망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자재를 사온 겁니다. 네. 땅을 보실 때 시골 땅은 서울 땅에 비해서 뭐 한 평에 몇 억씩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손해 봐봐야 몇백입니다. 그러니까 한 10평, 20평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시고 하루 이틀 둘러볼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나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저런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저 밑에다 이제 돌멩이 넓적한 걸 하나 갖다 놓을 텐데, 지금 저건 돌멩이 좀 작고 조금 넓적하고 온 가족이 앉아서 돗자리 펴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적한 돌멩이를 암석을 하나씩 이렇게 여기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하나 이렇게 올려 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넓은 땅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파라솔 이렇게 아래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좋고, 그리고 저 위쪽에 저 땅 같은 경우는 저기에다 뭐 꽃밭이나 아니면 저기가 꼭 이제 뭔가를 작물을 재배해야 내가 시원하겠다 하시면은 뭐 고추 몇 개 심어도 되고,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한국 토종 야생화 같은 거, 뭐 해바라기, 코스모스, 뭐 그리고 뭐 달리아, 그 다음에 뭐 과꽃 뭐 많지 않습니까? 맨드라미, 채송화, 봉숭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저 위에다 심게 되면은 뭐 누구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살면은 지나가다가 야 그거 참 농막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지 않겠어요? 내가 참 이 땅을 잘 샀구나. 그래도 시골에 와서 이렇게 땅 사서 이렇게 그 주말 농장 하니까 참 이런 행복도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행복이란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맨날 뭐 일할 때 보면은 상사한테 치이고, 그 다음 밑에 부하 직원한테 컴퓨터 모른다고 쳐받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니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 잘했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죠?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죠. 예. 그러나 표현은 할 수 없고 속으로 엉어리지고 화병이 생기다 못해 정말 스트레스 쌓여서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도 이제 짜투리해서 한 평 손해보니 두 평 손해보니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럼 끝까지 한번 파먹어 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여튼 그 손해 안 볼 정도로 여기다가 이제 계속 팠어요. 파서 저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꽃밭자리입니다. 꽃밭자리. 여기 채소 심는 것보다 꽃을 심어야 참 이뻐요. 뭐 고추 같은 거 솔직히 사 먹어도 되잖아. 그죠? 호박, 뭐 오이 뭐 이런 거 사 먹으면 여기 저 홍천시 읍내에 나가 보세요. 시골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할머니들, 아줌마들 가지고 나온 그 뭐 호박, 뭐 수박, 뭐 고추, 농작물들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그 밤과 낮 기온이 격차가 좀 있는 동네라서 농작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은 사람도 좋지만 제가 이 홍천에 와봐서 반한 게, 야, 홍천은 물도 좋고 이러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괜찮다. 예,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홍천이 참 제가 추천하는 동네입니다. 네, 강원도에도 보면은 제가 다시는 그곳에도 오줌도 안 싸겠다는 곳이 한 곳 있죠. 제가 너무너무 가서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고생했던 곳, 완전히 지역 카르텔, 그 지역 사람끼리 모여갖고 외지에서 오면은 뭐 배척하고 이러는 곳이 있습니다. 히읗자로.
기역, 니은, 디귿, 맨 끝자 히읗자로 된 강원도의 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내 그쪽으로 갔다 오줌도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너무 많은 내가 공무원들한테 당해서 외지에서 왔다고 괄시받고 정말 그 서름, 그리고 지네끼리 쑥덕거리면서 벤치 시키고, 그리고 허가 내줘야 될 거 안 내주고 약을 올리고 그러면서도 지네들 이렇게 희덕거리고 그 만족하고 스스로 그걸 화장실에서 들었을 때 아주 좁히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 좋은, 같은 히읗자지만 이 홍천이란 좋은 동네를 만나서 거의 한 7, 8년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두 번째는 이제 동네에 사람들이 인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배제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 왔으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몇 억이다. 그러니까 요 몇 억을 같이 활용해서 쓰고 하니까, 들어오는 비용으로 1,000만 원 내라, 500만 원 내라 하면서 마을 발전기금 걷는 데 있죠. 그런 거는 뭐 그걸 기금 어쩌느니 해도 그건 다 자기네끼리 모아놓은 돈이고 손도 못 대요. 혜택도 못 봅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요구하는 동네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집성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촌, 이씨촌, 그 마을의 99%가 김씨라든가 이씨라든가 박씨라든가 뭐 이렇게 특별한 성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마셔요. 그런 곳에는 가봐야 완전하게 정말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예요. 개도 안 먹어. 도토리. 왜 개밥의 도토리예요? 도토리 개 안 먹거든. 다 먹으면서 도토리만 빼놔.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먹을 거 다 나눠주면서 나만 빠져.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동네는 피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군청입니다. 군청에 가서 척 보면 압니다. 요 자식이, 내가 땅 한 100평, 200평 이렇게 사러 오니까 나를 투기꾼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나를 정말 이렇게 장래에 나중에 인구 유입 때는 모셔야 될 하나의 우리 군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가보면 압니다. 네. 그런데 가는 거는 제가 다 해결을 하니까, 뭐 인허가 같은 건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일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땅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 땅은 이렇고 저 땅은 저렇고, 이런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촌스러운 TV는 참 바쁩니다. 땅을 소개를 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 모든 분석을 좀 해드려야죠. 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몇 평, 면적,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가성비가 있느냐, 아니면은 나쁜 조건이 혹시나 있느냐 주변에, 그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농막은 어차피 반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관계를 또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함축해서 30분 내로 때리려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좀 버벅거리게 되고, 마음은 바쁘고 설명해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하나하나씩 이제 천천히 찍어 나가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때려서 1시간 내로 하지 말고 조금씩 분할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는 앞면하고 뒷면이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봤을 때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돌아가면서 빙빙 돌면서 이렇게 토지는 보셔야 되고, 지나가면서 보는 거 절대로 꽝이다. 그러려면 오지를 마시라. 아니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어요. 보나 마나예요. 토지에 대해서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그냥 장난 겸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름값 아까워요. 그런 분들이 한 10년, 20년 가도 땅 한 평 못 삽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더라도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